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의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HL2와 주결성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HL2의 별의 분류를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X축과 Y축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X축의 경우에는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온도의 경우에 왼쪽의 경우가 온도가 높은 곳이고 오른쪽의 온도가 낮죠. 두 번째, Y축에 보면 광도가 나옵니다. 광도의 경우는 별의 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밝기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은 거고 다음과 같이 커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절대등급이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등급이라는 건 밝기와 서로 어떤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광도는 여기가 높아졌는데 절대등급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서로 반대의 관계구나 라는 것도 하나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하나가 더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다음과 같이 반지름 값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갈수록 다음과 같이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R값이 이렇게 딱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되냐? 밀도는 작아질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HR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 보니까 이 온도와 그쵸? 근데 어떤 온도예요? 별의 표면 온도예요. 그리고 밝기를 바탕으로 뭘 나타냈다? 별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라는 게 HR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뭘 본다고 했냐면 주계열성이라는 걸 본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 주계열성이 가지는 뭐 어떤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특징을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 먼저 HR도 상에서 나타난 특징부터 볼게요. 지금 이쪽은요. 온도가 낮아요. 그죠? 여기는 온도가 낮아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온도가 높아요. 그쵸? 이렇게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이 무슨 색깔이냐면 빨간색이래요. 근데 이쪽은 무슨 색이냐? 파란색이래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 또한 처음에 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광도를 또 봤더니 이쪽은 광도가 커요. 근데 이쪽은 광도가 어때요? 작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거를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그 다음 광도를 먼저 구분을 지었어요. 근데 이 광도랑 또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T하고 그러니까 온도죠. R 값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 값이라는 뜻이죠. 얘네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은 또 어떻게 돼야 되냐? 커진다라는 거고요. 이쪽은 반지름이 작아지는 게 특징이었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배우겠지만 이 질량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 여기는 질량이 커요. 근데 이쪽 부분은 질량이 작습니다. 또한 이걸 바탕으로 또 보니까 진화되는 속도도 사실은 볼 수 있거든요. 질량이 크다라는 거는요. 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온도도 높대요. 속도도 빠르겠네요. 더 많이 부딪히겠네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고 여기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이 또한 어떻게 될 거예요? 얘는 어릴 거예요. 왜? 속도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한다라는 거니까 나이는 어리겠죠. 그에 비해 이쪽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운이 원시별이 되어 주결성이 된대요. 자, 이걸 바꿔볼게요. 성운이라는 거는요, 성감 물질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감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수소와 헬륨 등이 서로 합쳐진 것 보고 우리는 성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성감 물질이 뭉쳐질 때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좀 밀도가 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좀 낮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되면은 얘네들이 버티지 못하고 막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좀 낮아야 되고요. 밀도는 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세져요? 중력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을 바탕으로 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중력 수축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온도가 높아지는 그 지점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그걸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시별은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위치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넓었어요. 그러니까 반지름 값이 크다라는 거죠. 이 반지름 값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위치 에너지가 매우 컸다라는 거고요. 얘가 중력 수축을 할 거예요. 그럼 중력 수축을 하니까 얘가 작아지는 거겠죠. 반지름이 작아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안쪽에서부터 수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온도가 올라간 걸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표면 온도도 당연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다가 표면 온도가 몇 도까지 이제 올라가냐면 일단 1000켈빈 온도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 가시광선 영역에 파장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안쪽은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드디어 뭐가 시작돼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주계열성.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 주계열성이 만들어지는 게 이 온도 이상으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시작되면서 됐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4개의 수소가 다음과 같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의 수소의 질량과 하나의 헬륨의 질량을 서로 비교해 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 4개의 수소의 질량과 하나의 헬륨의 질량 중에 누가 더 크냐? 4개가 더 크더래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 질량이 결손된 거예요. 그럼 이 질량이 결손된 만큼 뭘로 변화를 일으키냐? 그게 에너지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게 뭐냐? 이는 MC 제곱이다. 이거 우리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이 델타 M이라는 건 뭐냐? 지금 방금 손실된 이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C라는 건 뭘 말하냐? 빛의 속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MC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태양에다 가지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것들을 하나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종류가 뭐 다양할까요? 다양한 건 아니고 두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는 PP 반응이고 또 하나는 CNO 순환 반응입니다. PP 반응이란 뭐냐면 양성자 반응이라고 하는데 양성자가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수소가 들어가서요.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고 2개의 수소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4개의 수소가 들어가서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져요. 그럼 지금 보니까 이 CNO에서 C하고 N하고 O는 각각 뭐냐면 탄소와 질소와 산소래요. 그럼 얘네들은요 그냥 들어갔다 끝나는 거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촉매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촉매라는 건 분명히 뭐라고 배웠냐면 반응이 일어나는 걸 빠르게 도와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 PP 반응하고 CNO 순환 반응하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X축은 온도가 될 거고요. Y축은 에너지 효율이라고 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이 어떤지를 보고 싶은 건데 PP 반응의 에너지 효율성은 이렇게 된대요. 그에 비해 CNO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급격한 증가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한다면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는 PP 반응의 에너지 효율성이 더 좋은 거고요. 온도가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CNO 순환 반응의 에너지 효율성이 더욱더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즉 얘네들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질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분명히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질량이 크다라고 했죠. 즉 질량이 큰 주계열성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누구보다 PP 반응보다 더 잘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고요. PP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어디에서 작은 별에서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더 잘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온도는 몇 도냐면 1800만 켈빈 온도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태양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봤더니 태양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켈빈 온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 누가 더 잘 일어나는 거예요? CNO보다 PP 순환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사실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내부의 구조를 봐야 되는 건데 내부의 구조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정역학적 평형 상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별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힘이 하나 있는 거고요.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힘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중력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려는 힘복은 뭐라고 하냐면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쪽과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과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지금 현재는 주결성에서는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려는 힘도 그 다음 들어오려는 힘도 서로 같으니까 평형 상태가 돼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쪽으로 들려오는 힘은 이렇게 작은데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이렇게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안쪽으로 들려오는 힘은 이렇게 큰데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작게 되면은 이때는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똑같은 거예요. 질량이 큰 별하고 질량이 작은 별이 내부 구조가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에너지 전달하는 방식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라는 방법을 배웠고, 두 번째, 대류라는 방법을 배웠고, 세 번째, 복사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전도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 고체 물질이죠. 그러니까 고체 물질에서 입자가 다음과 같이 운동을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입자가 그 운동의 에너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전달이 일어나는 거였고요. 대류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 에어컨 같은 거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도가 높은 것과 온도가 낮은 어떤 물질들이 유체들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질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기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위로 올라가고 싶고 온도가 낮은 건 밑으로 내려오고 싶었어요. 복사라는 것 자체는 뭐였냐면 에너지 자체가 움직이는 거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질량이 이제 태양과 비슷한 별을 봤더니 안쪽은 핵이 있고 복사층이 있고 대류층이 있더래요. 근데 이 대류층이라는 게 좀 특징을 가지는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온도 차이가 클수록 더 잘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별의 안쪽과 그 다음 별의 바깥쪽의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인 별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뭐가 되냐면 대류층이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매우 높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부하고 이 외곽부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쪽이 대류가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PP 반응과 CNO 반응을 배웠잖아요. 그럼 2배 이상인 별에서 뭐가 나타날 거예요? CNO 순환방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는 당연히 PP 반응이 더 잘 일어날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는 지금 PP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CNO 순환 반응을 나타내고 있네요. 옳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가는 양성자 반응이냐? 맞는 선지가 되고요. 나에서는 헬륨 원자액이 헬륨 원자액은 아주 융합하네요. 수소 원자액이 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액을 만들었다라고 해줘야 되고 핵융합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수 있는 별의 중심부의 온도는 당연히 나가 더 크겠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높다는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안쪽을 보니까 안쪽은 그냥 핵인데 바깥쪽이 대류네요. 얘는 질량이 작은 별이었어. 나는 안쪽이 대류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억선지,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은 게 맞는 선지가 되고요. 니은 선지, CNO 순환 반응은 가가 나보다 약하죠. 왜? 질량이 작으니까 얘는 PP가 우세하다고 했잖아요. 나의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나타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마치기 전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뭘 봤냐면 HR도를 봤습니다. 그쵸? X축엔 뭐가 있었냐? 온도가 있었고요. Y축에는 광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온도가 높고 이쪽은 온도가 낮았고요. 광도는 다음과 같이 위쪽이 높고 얘가 작았습니다. 그 다음 반지름을 봤죠? 반지름은 여기가 작았고요. 이쪽이 반지름이 컸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축이었어. 이 안쪽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질량이 큰 별과 질량이 작은 별로 나누어서 봤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성간 물질이 모여서 성운이 되었고 성운의 중심부 어떤 중심부였어요? 온도는 좀 낮아야 돼요. 밀도는 좀 커야 돼요. 그런 지점이 중력 수축을 하였다. 그래서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 원시별이 되었다. 근데 원시별은 또 중력 수축을 했다. 1000만 켈빈 온도로 이상으로 올라가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 별, 주결성이 만들어졌대요.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배웠던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되는 뭐가 만들어졌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만들어졌다. 근데 여기는 또 2가지로 나누어진대요. PP 반응이 있고 CNO 순환 반응이 있어요.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내부 구조는 뭐라고 했어요? 정역학적 평형 상태이다. 라는 말 했죠? 이거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가지로 또 나눴어요. 질량이 클 경우에는 안쪽이 그리고 바깥쪽이 각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죠?
여기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 이제 마치게 되는 거고요. 꼭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